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코코님이랑 아이엠 나는 명상 코코님이랑 같이 경복궁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명이서 번개로 모여가지고 긍정낭독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이랑 같이 필사도 하고 또 루이스 에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그 책으로 예쁜 그림도 그리고 필사도 하고 낭독도 하고 그래서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 좋은 에너지 그리고 좋은 의견 많이 나누었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내고 와서, 네, 지금 좀 전에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읽어볼 책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이 책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만 나왔었죠? 네. 근데 저는 어느덧 이렇게 얼굴로 나오게 그냥 웹캠으로 바로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편해져 버렸는지 그렇게 음성으로 작업을 했더니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훨씬 힘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올리려고 그렇게 그 방법을 택했는데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바로 웹캠으로 네, 찍어서 올리려고요. 저번 시간에 읽었던 부분, 네, 다들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네,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개인이랑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포노포노가 뭔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음,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네 가지 주문을 외움으로써 순결한 상태, 즉,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우리 안의 프로그램들과 기억들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네. 신성은 우리가 호흡포노포노를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네, 이렇게, 네, 매점을 했어요. 이거는 신성한테, 호호포노포노를 누구한테, 용서해주세요, 미안해요, 이게 신성한테 비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입니다. 정화의식이라고 했죠? 일종의 정화의식이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정화를 시켜야 내 주변 상황이랑 그리고 환경,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부분은 그 뒤에 슈렌 박사랑 또 그 다음에 이
책의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며칠간 일정으로 슈렌 박사가 이 책의 주인공을 만나러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날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돼서 만나자마자 인생과 신, 프로그램 정화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가 내 근황을 묻기에 나는 내가 얼마나 신이 나 있는지를 말해주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그들의 삶은 경이로움의 연속이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게 선물한 마법과 기적 때문에 마냥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축입니다. 슈렌 박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영화 시크릿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레리킹 쇼에 나가게 됐다고 말하자 그가 물었다. 레리킹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직선적이지만 다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내가 쓴 2권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내게서 넘쳐 흐르는 활력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 호호포노포노 수업을 들었을 때에 비해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어요. 그냥 내버려두죠. 다만 정화하고 지우고 제로 상태로 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는 내 어깨를 다독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가 몇 발짝도 못 가서 걸음을 멈추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발걸음이 꼭 나는 것 같군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박사님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 슈렌 박사 저녁을 먹으며 내 책 한 권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실망스럽다는 말을 꺼냈다. 조셉, 그 책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건 그 책이 잘 팔리는 것인데 사랑이 판매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신에게 아이가 셋 있는데 한 아이가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고 그 아이에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 책은 내 자신이구나. 박사의 말처럼 왜 너는 다른 아이들만 못하냐고 꾸짖은 꼴이었다. 이제 아셨지요, 조셉? 모든 자식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인생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하다고 내 아이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의 저자는 가슴속 깊이 내 책을 새기며 마음으로 신성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나는 그 책을 가슴에 꼭 품고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못한 데 대한 용서를 빌었다. 저도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제가 책을 쓴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엉망으로 했지? 왜 그것밖에 못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품듯이 참 잘했다. 사랑을 주고 독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정화의식인 거죠. 호포노포노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정화를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이 주인공이랑 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이서 그 주인공 집 근처에 가고 있을 때 슈렌 박사가 그가 내 안에서 엘프를 봤다고 말했다. 슈렌 박사가 주인공에게 엘프를 봤다고 말했다고 해요. 엘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요정 말입니다. 슈렌 박사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곧잘 보곤 했는데 그는 그것을 심령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매 순간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 엘프는 큰 눈과 큰 귀를 가졌어요. 그는 안에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싫어하지요.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를 꺼리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목받는 것도 좋아해요. 내 마음의 3분의 2가량은 레리 킹이나 오프라 윈프리처럼 인기를 끌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마음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고 싶어 하죠. 당신의 엘프가 당신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슈렌 박사가 설명했다. 스타가 되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반대로 동굴 속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커다란 굴 속에 숨어 자신의 빛을 가둬버리죠. 당신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날 나는 아내에게 박사가 언급한 엘프에 대해 말해주었다. 무대에 서고 싶은 당신의 분신은 뭐라고 부르나요? 아내가 물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스프라이트가 좋겠어요. 물가에 사는 작은 귀여운 요정이라고 합니다. 스프라이트? 네, 스프라이트. 잘 어울려요. 슈렌 박사에게 아내가 내 외향적인 분신을 스프라이트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하자 그가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리고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해요. 스프라이트는 빛을 좋아하지요.
며칠 뒤 이제 주인공이 또 차를 몰고 슈렌 박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멕시코 여인 2명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슈렌 박사가 부르더니 이분들한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책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에 출연한 일,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슈렌 박사가 당신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를 다뤘는지도 설명을 해요. 과거에는 내 문제든 다른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라고 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문제를 유발한 기억들은 그냥 정화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리고 그렇게 풀리는 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동생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 애 가정이 파탄난 데다가 생활 보조비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지요. 그 애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정말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책에, 영화에, 심지어는 그 영화를 보라고 DVD 플레이어까지 보내줬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도무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애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이 묻자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은 지금 그 애가 의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그 애는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그걸 느끼고 그의 고통을 안다는 건 나 역시 같은 바이러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내가 그걸 비워낸다면 그건 그에게서 역시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또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그 동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슈렌 박사는 사랑해요 라는 짤막한 말 속에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존경, 변화. 나는 내 생각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 말들은 마법과 같아서 우주의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시를 읽듯 그 말들을 흥얼거리면 나 자신이 신성에게로 활짝 열리죠. 그러면 신성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지우고 나를 정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우리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걸 눈치챘다면 당신 역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화하면 다른 사람들의 프로그램도 정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슈렌 박사가 덧붙이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정말도 많아요.
정말로 많고, 제로의 땅에 무성한 잡초처럼 한계가 없는 제로에 이르기까지의 상상도 못할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정화의식이 필요하고 반복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니까 두 여인들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난해한 이야기지만 다들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같은 진동에만 울리는 소리 굽새처럼 슈렌 박사의 일정한 진동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저도 오늘 그 낭독을 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 공명하고 진동하는 주파수를 느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해야 될 게 참 많다. 이게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세상과 주변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문제점이 인식이 된 순간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것이니까, 끌어당겨진 것이니까 같이 치유해야 정화가 된다. 그래서 나도 치유가 되고 주변 사람들도 치유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가실 수 있게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상황적으로 이해가 쉽게 가시는 내용의 부분을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러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석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사랑합니다.